예, 이번 시간부터는 행정법을 공부해 볼 건데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법인데, 그러면 먼저 행정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이 뭔지 먼저, 물론 행정학 시간에 행정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셨을 건데, 여기서도 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교과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1장 행정의 의의인데요. 행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사법 외의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국가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자, 옛날 절대 군주국가에서 군주는 절대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이 통치권은 현대 근대 국가에 와서 3권 분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할하게 되는데, 그래서 입법에 대한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의 작용은 법원이, 그리고 이거는 국가행정부가 이렇게 그 권력을 분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행정은 국가 작용 중에서 법 아래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입법부가 제정하는 거잖아요. 입법부, 즉 국회가 제정하는 건데, 국회가 제정한 법 아래서 그러니까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사법 이외의 국가 목적,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는데, 사법과 행정은 법의 규제를 받는 거고요. 법에 집행하거나 법을 무엇이 법인가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사법 외의 국가 작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해가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학자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개념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이 정도,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사법 외의 국가 목적, 사법 외의 국가 목적이 뭔지는 뒤에 다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과 행정법과의 관계는 뭐냐? 행정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할 때 행정기관이 따라야 되는 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예전에 그래서 절대군주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거를 전체를 다 절대군주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해서 분화가 됐다. 행정으로 분화가 됐고, 그래서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해서 행정권이라는 별도의 행정 권력이 행정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정을 구분을 해보면 조직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행정은 그래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조직으로 파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행정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조직적 의미의 행정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가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법을 집행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에 위반되면,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범칙금, 이런 것을 물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게 행정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행정작용, 이게 형식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행정작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비의 국가작용을 행정작용을 한다 했잖아요. 그 행정작용을 하는 국가기관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자,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조직적 의미의 행정도 사법부에서도 행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입법부에서도 공무원을 임용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행정작용을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면 행정부 외에도 사법부라든지 입법부에서도 행정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행정이 일치하긴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일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은 절대군주의 통치권이 권력 분립되면서 나오게 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행정은 조직적, 형식적, 실질적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는 가끔씩 행정의 개념적 특징을 묻는 게 가끔씩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건 공익을 실현을 목적으로 해요. 자, 민법에서 개인은 사익 추구를 하죠. 사익 추구를 하는데 행정부에서 행정은 바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행성 작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은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형성작용이에요. 자, 행정은 그래서 사법부는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법적 판단이지만 행정은 앞으로 어떻게 도시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군사 작전을 하고 그런 장래에 대한 능동적 형성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국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은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사회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관성 있는, 그래서 통일적이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법에 따라서 통일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떤 사회 형성 작용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분할적인 게 아니라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사회 형성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행정은 구체적 처분에 의해서 그 목적을 실현한다. 자, 그래서 행정은 구체적 어떤 처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인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구체적 행정기관이 어떤 구체적 처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실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